입니다. 지난 주말 의사협회가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결국 병원 수입과 직결되는 의료 수가 문제죠. 민항기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면 귀족 파업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에 적합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생존권이 중요하지 않은 직종은 없습니다. 의사협회가 하나의 이익단체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요구와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적 목표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내는 건 정부의 숙제고 능력이죠. 제가 가진 불만은 그 비대위 구성입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목표로 하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지난 10월 18일 대한문 집회 연설에서 촛불시민을 종북, 좌익으로 매도했었죠. 또한 자유통일해방군의 현직 대표로 문재인 하야와 북한 폭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이름으로 배포한 소색지 만화 작가는 세월호 비하, 위안부 소녀상 비하로 문제가 된 작가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있나요? 모든 생존권 투쟁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죠. 하지만 일베와 극우는 정상적인 정치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의사협회 집회 그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만화 작가는 SNS를 이런 식으로 하던 작가예요.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고기집이라 단원한다. 여기서 단원은 단언 아니냐 이렇게 그런 논란이 불렸었죠. 그게 아니다 단원고라고. 단원고 학생들을 명백하죠. 비하한 거고 세월호에 대한 비하는 뭐 이해도 많습니다. 소녀상에 대해서도 머플러 소녀상에 들러서 머플러 화제가 되니까 뭐 돈가스집, 오뎅집, 우동집, 스시집 앞마다 세워라. 그리고 피자도 배달시켜주고 잘생긴 소녀상도 옆에 세워줘라. 뭐 이런 비아냥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전형적인 일베 작가인데 그 의협이 소식지로 투쟁이가 소식지로 뿌린 만화가 이분이 그린 거예요. 예. 투쟁위원장도 성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자유 들어간 단체들은 다 극우 선양을 의심해봐야 된다. 저희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자유통일해방군 대표입니다. 네, 해방까지 들어갔네요. 네. 단체명 아주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자유통일해방. 예. 여기서 이제 북한 폭격하라든지 문재인 하야라든지 박근혜를 석방하라든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박사모 중에서도 아주 극렬 박사모죠. 예. 모든 조직을 자기의 이제 정치적, 극우적 정치색을 구현하는 도구로 활용하신 분인데 여비 이걸 알고서 투쟁위원장으로 한 건지. 예.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반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하나의 답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안에서 18년 동안 운전을 했던 인사의 이야기인데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겁니다. 해당 인사는 김종백 씨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 보도입니다. 김 씨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주재영 기자가 나와서 직접 자세히 얘기할 텐데 시사인 특종이니까 첫 번째로 소개하는군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니까요. 중요한 뉴스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은 과거 이제 정치인들 관련한 그 비위가 폭로되고 하는 것도 대부분 운전기사, 운전기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통화라든가 더구나 이분은 18년간이나 집안일도 했었기 때문에 심부름. 네, 집사노릇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와대를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메신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실정법과 관련해서 다스 특검팀이, BBK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을 알고도 묻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여기 관련된 이야기를 이분이 또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다스의 주소 나오는 거를 알고 있었고 압수수색할 것을. 날짜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직전에 트럭 세대 분량 서류를 직전에 파기했다. 이런 이야기. 또
대통령 되기 전에도 다스에 대한 보고를 누가 특정해서 보고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신학수 감사와 이모 감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다스 담당자의 BBK 관련 보고를 하는 것을 본인이 봤다. 이건 네. 전원이 아니고 본인이 봤다는 겁니다. 시간, 장소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많습니다. 운전기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직접 운전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본 걸 봤다는 거죠. 또 이번 주 시사인을 보시면요. 이 운전기사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운전했던 사람이 운전기사의 또 다른 인터뷰도 실려 있는데요. 운전기사 두 번을 인터뷰했더라고요. 그 운전기사 잡기가 쉽지 않은데 주준이는 악마예요.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TBC도, 지금 다스 관련해서는 뉴스공장하고 JTBC가 사실은 거의. 시사인이 또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시사인. 네. 띄워줄게요. 이렇게 빼놓으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시사인이 소스를 가져오죠. 예. 조지르 기자가. 자,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JTBC에서. 네, 또 다스와 관련된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에서 다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1996년에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스 직원 십수 명이 동원됐다라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선거에 동원된 직원들의 급여도 다스에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다스 취재가 왜 다른 곳에서 잘 안 나오냐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벌써 5년 전 특검을 받았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다 털었단 말이죠. 다 털었는지는 하지만 대다수가 털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BBK 사건에 이런 건 10몇 년 전이고 5년 전에 이미 한번 특검을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직접 커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됐어요. 예를 들어 주진희 기자처럼 거의 10년 가까이 이 사안을 파고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사실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근데 이 JTBC가 어제 얘기한, 선거 때 다스 직원이 동원됐다. 다스의 주인도 아닌데, 게다가 그 급여는 다스에서 나갔다. 네, 돈도 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정법만 따지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이제 공소시효는 그건 다 됐고, 중요한 건 그 실정법 위반 부분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부분이 아니라, 이랬다는 얘기는 이제 다스 실소유주, 를 또 한 번 드러내는 정황인 거죠. 실소유주가 되면 도곡동 땅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BBK 주인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다면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에 최소한 공범이 되는 건데 그 실소유주가 이건 공소시효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20억 비자금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2월 말까지 남아있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사안들은 급여가 다스에서 나갔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뉴스는 자서전 얘기도 나왔어요. JTBC에서. 네, 그렇죠. 좀 깨알 같은 뉴스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인 신화는 없다라고 있습니다. 95년에 발간됐는데 당대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다스가 나서서 대량으로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특히 재밌었던 증언이요. 다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이 이 책에 이명박 대통령 사인을 대신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책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차에다가 또 쓸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남은 책들은 경주 지역에 무료로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뉴스는 그 뉴스가 나올 때가 됐는데 2011년에 대통령 퇴임 직전에 영문자서전이 나왔어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근데 이제 영문자서전이 나왔으니까 아마존 서점에 서평, 리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초반에는 저는 이걸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초반에는 대략 40여 개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기사를 찾아보면 정확한 개수 나올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에 35개가 빵점이에요. 별 하나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상 빵점이죠. 근데 한 달 후에 별 5개가 120여 개가 붙습니다, 갑자기. 별 4개가, 한 20, 30개 붙고. 근데 이 별 5개라는 건 감동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리뷰가 한 줄이에요. 너무 좋다, 뭐 이런 거. 바보 같은 영어들 있죠? 댓글 부대가 확실하다. 당시 아마존 서평란에 댓글 부대가 진출했다. 지금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여전히 네. 그게 있는지요. 네.
그리고 그 별 5개 준 한 줄짜리 댓글, 그러니까 리뷰를 쓴 사람들은 다 그게 첫 리뷰였어요. 가입하고. 예. 대량 가입해서 대량 리뷰를 썼다.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책 사서 사인 대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존까지 가는데요. 투쟁위원장도 성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자유 들어간 단체들은 다 극우 선양을 의심해 봐야 된다. 저희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자유통일해방군 네, 대표입니다. 네, 해방까지 들어갔네요. 네. 단체명 아주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자유통일해방. 예. 여기서 이제 북한 폭격하라든지 문재인 하야라든지 박근혜를 석방하라든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박사모 중에서도 아주 극렬 박사모죠. 예. 모든 조직을 자기의 이제 정치적, 극우적 정치색을 구현하는 도구로 활용하신 분인데, 의협이 이걸 알고서 투쟁위원장으로 한 건지, 예.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반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하나의 답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안에서 18년 동안 운전을 했던 인사의 이야기인데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겁니다. 해당 인사는 김종백 씨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 보도입니다. 김 씨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주재영 기자가 나와서 직접 자세히 얘기할 텐데, 시사인 특종이니까 첫 번째로 소개하는군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니까요. 중요한 뉴스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은 과거 이제 정치인들 관련한 그 비위가 폭로되고 하는 것도 대부분 운전기사, 예, 운전기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 통화라든가 더구나 이분은 18년간이나 집안일도 했었기 때문에 심부름. 네, 예. 집사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와대를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메신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만화 작가는 SNS를 이런 식으로 하던 작가예요.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고기 집이라 단원한다. 여기서 단원은 단원 아니냐 이렇게 그런 논란이 불거졌죠. 그게 아니다 단원고라고. 단원고 학생들을 명백하죠. 비하한 거고 세월호에 대한 비하는 뭐 이해도 많습니다. 소녀상에 대해서도 머플러 소녀상에 들러서 머플러가 화제가 되니까 뭐 돈가스집, 오뎅집, 우동집, 스시집 앞마다 세워라. 그리고 피자도 배달시켜주고 잘생긴 소녀상도 옆에 세워줘라. 뭐 이런 비아냥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전형적인 일베 작가인데 그 의협이 소식지로 투쟁이가 소식지로 뿌린 만화가 이분이 그린 거예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목표로 하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지난 10월 18일 대한문 집회연설에서 촛불 시민을 종북, 좌익으로 매도했었죠. 또한 자유통일해방군의 현직 대표로 문재인 하야와 북한 폭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이름으로 배포한 소색지 만화 작가는 세월호 비하, 위안부 소녀상 비하로 문제가 된 작가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있나요? 모든 생존권 주장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죠. 하지만 일베와 극우는 정상적인 정치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의사협회 집회 그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난 주말 의사협회가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결국 병원 수입과 직결되는 의료, 수가 문제죠. 민항기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면 귀족 파업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에 적합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생존권이 중요하지 않은 직종은 없습니다. 의사협회가 하나의 이익단체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요구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적 목표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내는 건 정부의 숙제고 능력이죠. 제가 가진 불만은 그 비대위 구성입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